안녕, 제이야. 자, 오늘은, 제목이 훅 넘어갔네.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인데, 자, 방정식, 부등식을, 어떻게 푸느냐. 자,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3차 함수를 좀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걸로 대표적으로 그리는 거지. 자, 사실은 어떨 수 있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수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극값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선생님이 무슨 그래프를 그리려고 이렇게 3차를 줄줄이 그려놨냐. 자, X축의 위치에 따라서 이 3차 방정식, 3차 함수로 표현된 아이들이 어떠한 해를 갖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뭐 그래프가 모양이 다 다르니까 좀 지저분해 보이네. 자, 좀 이따가 다시 그리도록 하고요. 자, 선생님 뭐라고 할 거냐면 나는 지금부터 방정식을 풀 거다. 자, 뭐라고? 먼저 방정식을 풀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다 제목 먼저 달아줄까? 자, 1번. 나는 방정식과 미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자, 나는 방정식을 풀 건데, 자, 어떤 상황이냐? 라고 보냐. 자, 이 방정식을 함수라고 생각하고 풀어라. 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런 함수를 줄게, 이런 방정식을 줄게.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라. 그런데 얘가 a는 0이 아니어서 3차 방정식을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줬을 때 우리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라고. 나한테는 y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는 함수가 존재를 하는데 그때 이 자리가 y 자리니까 무슨 생각을 해라? y에 0을 대입하여 x 절편을 구하여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x 절편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x축과 만나는 점에 x 좌표예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더 간결하게 표시하면 뭐라고 표시할 수 있냐면 아, 2차 미안해. 왜 2차지? 자, 방정식의 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x는 알파, 자, x는 베타, x는 감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x는 그렇기 때문에 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선생님 지금 여기 쭉 스토리텔링을 했는데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 이거였어. 뭐였냐면 함수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거기서 y는 0을 대입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뭐다? 더 중요한 내용은 x축과 만나는 그래프의 점이 그래프의 x 좌표가 뭐다? 방정식의 해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통해서 이 아이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희망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며 극값을 두 개 가지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하나 그려볼 건데 이왕이면 좀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하나 갖다 카피를 할게요. 자,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X축과 만나는 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X축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첫 번째 X축이 요렇게 존재할 수 있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면 우리 이 3차 방정식은 한 개의 해를 갖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X축이 짜잔. 조금 더 내려야 되겠네. 자, X축이 이렇게 파란색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요 지점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접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접한다라는 건 제이가 중학교 때부터 이미 알고 있겠지만, 뭘 의미한다? 중근을 의미한다. 그러면, 한 개의 중근과 한 개의 실근을 갖는구나 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근의 개수를 세볼까? 한 개의 중근이라고 그러는 건 중근이면 중복된 두 근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개, 한 개의 실근이라고 그러면 한 개. 그러면 근이 세 개 나오는구나. 왜 근이 세 개냐면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세 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달리 생각을 해봤을 때 선생님이 접하는 쪽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짠, 이렇게 할 수 있나?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도 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빨간색을 조금 위치를 바꿔줄게 선생님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방금 전에 지웠던 빨간색을 선생님 한번 표시를 다시 해볼게. 이렇게 X축이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할 거고, 물론 선생님 X축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뭔가 근이 한 개일 것 같은 상황은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세요. X축과 만나는 점이 한 개니까 실제로 만나는 점을 실근이라고 했을 때 실근 한 개. 아이고 만나고 싶은데 여기 좀 부족해서 못 만났지. 자, 그러면 이런 근을 뭐라 그러냐면 허근이라 그래.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허근을 구할 때, 자, 우리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허근인데, 그렇다면 그 앞에 뿔마가 있구나. 그럼 허근이라는 건 뿔마, 무조건 켤레로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허근은 항상 두 개다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짜잔. 얘가 근거야, 얘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실근 한 개, 허근 두 개. 그래서 세 개의 근. 왜? 3차 방정식이니까. 자, 선생님 뭐라고 했어? n차 방정식이면 n개의 근을 갖고 있어. 그런데 그게 중근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허근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 자, 선생님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있는 것도 있어. 그러면 우리 체크 안 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자, 무슨 색을 쓸까요? 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쓸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X축이 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아닌 것들은 지저분하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뭐 X축이, 물론 X축이 이렇게 지나가도 돼. 아이고, 이렇게, 그죠? 근데 뭐 두 개 그릴 필요는 굳이 없으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한 개, 두 개, 세 개의 실근을 갖는구나.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구나. 이렇게 X축의 위치로, 자, 근이 몇 개인지를 판단을 해낼 수가 있어. 그런데,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축이라는 게 있다면 Y축이라는 것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 지금 파란색으로 아까 방금 접하는 거 했으니까 파란색으로 계속 접하는 상태의 X축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Y축이 여기에 있다면 중근이 양수고 실근도 양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자 X축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Y축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중근은 음수인데요. 실근은 양수예요.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자, Y축의 위치로 근의 부호를 결정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내용 정돈을 할게요. 자, 3차 방정식을 풀 때는, 자, 3차 함수의 개형을 그리세요. 자, 뭘 이용해서? 미분을 이용해서 극대도 찾고 극소도 찾으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x축, 자, 즉 y는 0의 위치를 확인해서 근의 개수를 찾을 수가 있어 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y축에, 짜잔, y축도 써줄게. y축 x는 0 이라는 것의 위치로 근의 부호를 알 수가 있어. 자, 단 여기에서 센스 넘치게 알아줄 걸. 단, 허그는, 자, 양과 음을 판별할 수 없다. 자, 왜냐면 상상 속에 있기 때문에 얘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허그는 양과 음은 판별하지 않습니다. 실근을 양과 음을 판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차 함수의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 3차 함수의 방정식의 풀이를 그대로 부등식에 나중에 또 접목을 시킬 거니까, 자,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태까지 방정식과 미분에서 첫 번째 3차에 대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자, 얘를 좀 필기를, 자, 약간 널널하게, 나중에 보기 좋게 조금 체크를 좀 옮겨 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짜잔.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왜냐면, 자, 나중에 필기를 볼 때 답답할까봐 지금 선생님이 옮기면 옮기는데 PDF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엔 안 옮겨지니까 이렇게 해서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뭘 알아봤다? 3차 방정식에 대해서만 알아봤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말했듯이 수투에서는 계속 3차하고 4차만 다룰 거야. 실제 수능에서도 5차는 안 나와요. 5차를 낼 거면 차라리 초월 함수를 냅니다. 그래서 자, 1, 2, 3, 4차까지를 잘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4차 방정식의 풀인데 얘도 똑같은 아이디어로 시작을 합니다. 자, 4차 방정식이니까 ax 4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는 0이라는 4차 방정식을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함수를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에다가 자, y는 0을 대입하면 나오는 해 x가 뭐다? 방정식의 해이고 그래프로 파악을 한다면 x절편이 바로 방정식의 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차 방정식의 개형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4차 방정식도 자,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일 수도 있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수도 있고, 극값이 뭐 한 개만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극값이 3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냥 대표적인 유형으로 선생님이 자, 이런 자, 그래프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복지 하나 더 할까? 혹시 모르니까 자 이렇게까지 체크를 해놓고 들어갈게요.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방금 전에 말했듯이 x축의 위치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결정이 된다 그랬어. 짜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나 x축이랑 두 개에서 만나. x축이라고 안 써줬구나. 두 점에서 만나. 그러면 우리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와 그럼 네 선생님 얘 근 4개라면서요. 그럼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 그래서 나머지 채워주면 돼. 사실 얘가 더 끌어올려져서 x축이랑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허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어떤 상태가 된다? 4개의 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얘가 조금 더 내려오다 보면 여기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프가 기울었네요. 자,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생각해 봤을 때 얘는 만났고요. 얘는 만났고요. 얘는 접했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만났어요, 만났어요 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자, 서로 다른 실근과 자, 한 개의 중근을 가진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래프의 그냥 개형만 보고서는. 자, 그리고 꼭지 해놓고 자, 그리고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저 그래프가 점점 더 내려오는 거야. 자, 내려오라고 그래. 다른 색깔로 계속 내려옵시다. 자, 그러면 점점 더 내려오면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얘가 X축이 이렇게 도달을 하면 자,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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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어요. 자, 그럼 이런 그래프는 뭐다?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집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갈까요? 자, 보라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더 내려가 봐. 어디까지 더 내려갈 거냐면 이런 상태까지 더 내려갈 거야.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제야 자, 중근, 실근, 실근. 그러면 지금 선생님 얘를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 빨간색이랑 여건이 똑같군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더 내려오다가 이렇게 다른 그래프랑 다시 내 그래프의 다른 자 어디? 중근의 포인트랑 만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뭐다? 한 개의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림 위에다가 얹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래프가 더 내려오면 어떻게까지 갈 수 있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지. 그러면 우린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짠! 두 개의 실근과, 실근 안 보이면 허근이라고 그랬잖아. 두 개의 허근이구나. 라고 하면서 첫 번째 파란색으로 그려놨었던 그래프의 개형까지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X축이 이렇게 놓여도, 자, 두 개의 실근, 두 개의 허근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래프 더 내려봅시다. 자, 그래프 더 내리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냐면, 이런 상태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 자, 이런 상태가 뭐냐면, 중근.
자, 그러면 얘는 한 개의 중근. 중근이면 여기서 카운트가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짠, 짠, 짠. 나 카피하고 싶은데. 자, 꼭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카피를 해놓고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내릴 거예요. 자, 어떤 상태로 갈 거냐면 진한 남색으로 X축이 더 내려와. 우와, 안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얘는 뭐다? 4개의 허근을 가진다. 혹은 실근은 없어. 그래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럼 근 없음 이렇게 찾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뭐다? X축의 위치에 따라서 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구나. 위랑 완전히 똑같아.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X축의 위치로 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짠, 짠. 자, 그래서 우리가 X축의 위치로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상황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뭐 하겠어? 근의 부호 찾으러 가겠지. 자, 우리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할 때, 자, X축으로 근이 이렇게, 자, 두 개의 실근, 두 개의 허근이라고 나와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Y축을 이렇게 그린다면 내가 갖고 있는 두 개의 근은 양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요렇게 y가 있으면, 두 개의 근 중에서 뭐다? 한 개는 음근, 한 개는 양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선생님이 y축을 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그죠? 자, 물론 뭐, 저 위 어디 가서 얘랑 만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만나는 것까지는 안 그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다? 내가 갖고 있는 부호가 다 뭐다? y축이 이렇게 있을 때는 0이 있으니까, 음근이구나. 음수인 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이 그림을 통해서 제이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뭐였냐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y축의 위치로 근이 양근인지 음근인지 근의 부호를 결정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오, 한글이 너무 안 예쁘게 써졌다. 그래서 글씨만 다시 써드릴게요. 자, y축의 위치로 근의 부호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글씨가 딱히 예뻐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다시 써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걸로 방정식에서 그래프를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를 3차 방정식과 짜잔 4차 방정식을 통해서 해결을 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등장하길래 우리가 이런 공부를 했느냐 라는 걸 봐야 되니까 짜잔 짜잔 선생님이 정석을 베이스로 수업을 또 해드릴 거예요.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 정석에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선생님 좀 정리를 하고 정석으로 들어간 거고요. 자, 우리 정석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고요. 실전에서 필요한 문제들만 발췌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필수예제 7번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x에 관한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3차 함수를 그려야지. 라는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런데 얘는 방정식이고 함수를 전환시키는 거니까 내 맘대로 저 함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좀 변형을 시도를 할 거예요. 자, 앞으로 제이 너는 이런 변형을 계속 시도를 해야 돼요. 자, 이때 A를 모르는 게 넘나니 슬프다. 그래서 쟤를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A로 만들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제이 너는 Y는 X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9X라는 3차 함수와 Y는 마이너스 A라는 상수 함수의 교점을 구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런 연립을 풀고 있는 거야. 라고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미분을 하면 A가 사라져서 상수가 역할을 못하네. 토한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문자 부분과 상수 부분으로 연립식을 분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색깔 좀 바꿀게요. 자, 이렇게 파란색 부분의 함수와 빨간색 부분의 함수를 분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파란색 부분을 미분을 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부분을 미분을 처리하면 뭐가 되냐면 3x제곱 빼기 12x 더하기 9가 되면서 3으로 묶어서 x-3, x-1로 인수분해를 할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또 하나. 자, 얘는 까만색으로 써드릴게요.
y라는 함수를 x라 묶은 다음에 x-3의 제곱으로 뭐다? 인수분해도 할 수 있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려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파란색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 그 값을 두 개 가지고 최고 차항의 계수가 양수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가 x는 1이고 여기가 x는 3인 지점을 가질 것이다. 증간표를 안 그리는 이유가 이렇게 개형을 알면 증간표가 필요 없어서 그러는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근을 가지는데 어디서 근을 가지냐면 0이라는 근과 3에서의 중근을 가진다 라고 생각해서 x축이 이렇게 3에 접할 수 있도록 지나가야 돼. 그리고 얘가 x가 마이너스 3인 지점이고 여기가 x축이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그러면 저 회색의 빈칸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y라는 식에다가 x는 1을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빼기 6 더하기 9 해서 4 라고 해서 이 점을 4라고 구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y를 구할 필요가 없어. 왜? 3,0을 지나잖아. x축이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찾아내고 문제 읽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메인 문제 분석이야.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도록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선생님이 말했지. 아까 서로 다른 세 실근 지나려면 이런 식으로 치고 가야 된다고. 근데 이번엔 x축이 아니라 y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치고 가면 돼. 자, 그때 y는 마이너스 a라는 지점이 잠깐만. 자,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여러 번 재탕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유, 너무 고급진 단어다. 자, 어쨌든 여러 번 재생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짜잔, 짠, 복제해 놓을게요. 왜냐하면 2번 문제도 이걸로 풀고 3번 문제도 이걸로 풀고 이럴 거라서 혹시나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빨간색으로 풀어보면 얘가 이런 상태의 y는 마이너스 a가 지나가야지 얘네 둘의 교점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y는 마이너스 a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영역 안을 움직일 때 자, 이 영역 안을 움직일 때 뭐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y는 마이너스 a가 가장 작은 0부터 가장 큰 4까지 움직일 거야. 하지만 0이면 한 개의 실근과 중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이란 말에 미스가 나니까 초감이만으로 표시해야지 라고 해서 A를 답안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A로 정리만 해주고 끝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1번 답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번 여기 답 확인됐죠? 자, 마이너스 4에서 0까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볼 건데 두 번째 문제에 예측했던 바와 같이 이 그래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짠, 짠, 짜잔. 자, 그래서 복제를 하나 하고 왜냐면 3번 문제를 풀 때도 쓸 거니까. 자, 그래프를 이렇게 살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따란, 따란, 딴, 딴. 자, 그래프를 덜 데리고 왔어요. 자, 따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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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놓고 자, 그런 다음에 자, 2번 문제를 풀 때 파란색을 쓰겠다는 뜻으로 2번 보세요. 이중근과 서로 다른 이중근과 다른 하나의 실근이래. 자, 그럼 봐봐. 이중근. 이중근이 그 우리가 말하는 중근이야. 자, 그랬을 때 얘가 y는 마이너스 a가 딱 요 자리에 왔을 때. 그리고 y는 마이너스 a가 딱 요 자리에 왔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이중근과 실근. 자, 실근과 이중근. 이런 페어를 만들어낼 수 있어. 얘는 영역이 아니라 그냥 딱 그 자리인 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a라는 y 값이 4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a라는 값이 0일 때야. 얘는 5월이 아니라 얘도 답인 거라서 a는 마이너스 4일 때랑 a가 0일 때 가능하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세 번째 거도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번엔 연두색.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져라. 한 개는 확실하게 만나고 두 개는 만나지 말아라. 그러면 선생님이 그리는 y는 마이너스 a 이런 패턴이거나 이런 패턴이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금 중근을 가지는 데서부터 이 위로 올라간 어떤 영역이든 허용을 할 거고 이렇게 중근을 만나고 나서부터 어떤 영역이든 허용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등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야. 자, 마이너스 a라는 i가 4보다 크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으면 중근이 걸리기 때문에 초과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a라는 i가 뭐다? 0보다 아래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고 a는 0보다 클 때이다. 이렇게 해서 답 확인. 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제대로 그려놓고 그걸로 분석해서 들어가는 거고 실제로 얘는 연습이라서 세 개가 쪼르륵 걸렸지만 이 세 개를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잘 연습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 방금 근의 개수를 파악했다면 X축으로 근의 개수를 파악, Y축으로 근의 부호를 파악이라고 했던 얘기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근의 부호를 파악하자라는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짠! 근의 부호를 파악하는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몇 차 방정식이냐면 왜 없어져? 자, 4차 방정식이고요. 오케이? 자, 이랬을 때 나한테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고 해서 자, 근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자, 그리고 자, 뭐다? 그중 2개는 뭐 양수, 2개는 음수라고 하면서 자, 부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x축과의 관계도 살펴야 되고 y축과의 관계도 살펴야 돼.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서 4차 방정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빼기 4x 세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12x 빼기 a는 0을 풀기 위해서 방정식을 그리는데 자, 뭐라 했어?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저기 껴있으면 그래프 그리고 난 다음에 사라져버려서 우리가 쓸 데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는 y는 x 4제곱 빼기 4x 세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12x라는 함수와 얘 뽀로롱 하고 이항하면 뭐가 되냐면 플러스 a가 되잖아. 그래서 y는 A라는 그래프를 연립해 놓은 식이 이 식이야. 이렇게 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연립식을 풀기 위해서 이 함수식을 자, 잘 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최대 최소 극대 극소를 찾아야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미분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x의 세제곱 빼기 12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12. 자, 우리 적당히 신공 있잖아. 4x로 앞에 4라고 쓰여져 있는 애들을 묶으면 x제곱 빼기 1이 되고요. 12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1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자 x제곱 빼기 1이라는 x 빼기 1, x 플러스 1이랑 공통인수로 묶고 남아있는 애들을 4x 빼기 12로 묶어줄 거야. 자, 4도 역시 묶으면 돼. 자, 4도 묶어줄까? 자, x-1, x 플러스 1이라고 쓰고 4에 x 빼기 3. 묶어도 그만, 안 묶어도 그만. 그런데 그 값을 세 군데에서 가진다. 아,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그 그래프의 개형이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길지 몰라서 얘는 사실 지금부터 긋고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를 해주면 좋기는 한데 얘는 그냥 선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 그래프의 x절편을 찾아볼 수도 있어. 저 그래프의 x절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어떻게 하냐면 x절편은 y에다가 0 넣잖아. 그래서 x 4제곱 빼기 4x 세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12x는 0이야.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기도 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제곱 아니야. 미안해. 세제곱 빼기 4x의 세제곱 빼기 몇이야? 세제곱 아니네. 제곱이네. 자, 제곱 빼기 2x 더하기 12는 0. 이렇게 해서 찾기도 하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조립제법 안 되면 찾지 마세요. 3차, 2차, 1차 상수. 빠밤. 2, 1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찍어요? 네, 한 번에 이렇게 찍는 건 뭐냐면 그동안 쌓아놓은 찍기 신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x라고 묶고 x 빼기 2 그런 다음에 x제곱 빼기 2x 빼기 6이 뭐다?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체크해 놓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자 회색으로 표시한 박스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기 때문에 수능 볼 때는 굳이 하지 말란 얘기야. 오케이? 자, 문제가 어려워지면 저 회색 박스를 자, 구하기도 하는데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자, 이 파란색에 주력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지 다르게 생겼는지 몰라. 그래도 일단은 포인트를 잡으러 들어갈 거예요. 자, 선생님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 지점이라는 확신은 가질 수 있어. 그래서 y라는 함수에다가 x의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1 더하기 4 빼기 2 빼기 12 그러면 제 몇 대?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9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x에 1을 대입하면 뭐가 된다? 1 빼기 4 빼기 2 플러스 1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13 빼기 6이니까 7 이렇게 되네. 1,7 그리고 y, x는 3을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81 빼기 27 곱하기 4는 108일 것 같고요. 자, 빼기 9이 18 더하기 36 이렇게 가네요. 야, 이건 암산이 안 된다. 자, 117, 117 이렇게 되고 자, 108, 126 그러면 9일 것 같아. 9 맞아? 아,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와, 얘하고 y값이 똑같구나 라고 해서 정확하게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낼 거예요. 이렇게. 짠! 어떻게 찾아낼 거냐면 자, 아니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정확할 수도 있으니까 가이드 먼저 줄까? 자, 가이드는 지울 거예요. 선생님이 가이드 쳤다가 가이드 지울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같은 값을 갖고 그 값을 가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개형이 될 겁니다. 가이드는 지웁니다. 삭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뭐라고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볼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자, 3, 마이너스 9 그리고 1, 7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만큼은 과정으로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따라랑 하고 올려주면 그래프의 개형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x축의 위치를 살펴보면 y가 음수인 데랑 y가 양수인 데니까 그 중간 어딘가에 x축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대략의 x축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1개, 2개, 3개, 4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고 접수된 거죠. 자, 그럴 때 그중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x축이랑 가지는 실근이 아니네. 짠! 자, 큰일 날 뻔했어요. y는 a랑 가지는 실근이야. 그러면 y는 a라는 i는 이렇게 된 데서부터 이렇게 된 데까지 존재해야 돼. 이 사이 어디에 존재해도 상관없어. 라고 하기 때문에 a라는 y 값은 마이너스 9 초가 7 미만의 영역에 존재할 거야. 라고 해서 자, 서로 다른 4개의 실근 파트를 해결을 했어.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y축을 가지고 부호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파란색으로 y축 잡으러 가자. 자, 2개는 양수, 2개는 음수래. 그러면 우리가 근을 가졌을 때 2개는 양수, 2개는 음수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a 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2개 양수, 2개 음수가 되려면 자, 얘를 지금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2개 양수, 2개 음수. y축. y축? y축 위치 내가 맘대로 못하네. 그냥 이 위치에 있으면 되네.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A값의 위치 다 찾았네. 그냥 끝났네요. 그래서 2개 양수, 2개 음수 체크하고 끝. 왜냐면 자, 여기에서 제야 확실하게 납득을 해야 돼. 자, y는 a라는 지점을 자, 일단은 지워줄게. 일단은 그래프를 좀 깨끗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가 만약에 y는 a야 라고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근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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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존재하잖아.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y축의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y축이 지금 1보다는 왼쪽에 있으면서
요렇게 존재하면 되겠구나 라고 y축의 위치를 잡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y축의 위치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그냥 a 값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 다른 색 초록색으로 한번 봐봐. 만약에 a가 이렇게 왔어. 그러면 두 개는 양수, 두 개는 음수 이렇게 하려면 그냥 a 값 정해놓고 y축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음량이 정해져. 그죠? 언제까지? 여기 올라올 때까지 마음대로 이렇게 정할 수 있다고. 물론 일로 내려갈 때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거든. 그래서 자, 우리 이 문제에서만큼은 자, 요 값들이 정해져 있는 상태야. 1과 마이너스 1이 양음에 갈라져 있는 상태라서 그냥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는 A의 값의 위치를 찾기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자, 잠깐만. A가 양수로 올라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A가 양수로 올라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자, 잠깐만. 부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잡는 방법을 알려줄게. Y축을 그냥 잡으면 토 나오니까 자, 문제마다 그렇게 하려면 토 나오잖아. 그래서 Y축을 잘 잡는 방법을 간결하게 줄게요. 그냥 자, 이런 생각을 해봐. 자, 얘가 Y는 A라는 지점이야. 그랬을 때 근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Y축이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잠깐만. 내가 얘를 A를 이렇게 주면 문제가 너무 부호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 A 부호가 조금 어려워진다. 제이야. 선생님이 이 문제는 조금 풀이를 달리 갈게요. 어떻게 갈 거냐면, 뭐만 달리 갈 거냐면, 얘를 이렇게 연립으로 안 풀기로 했어. 왜냐면, 자, 얘 때문에. 짠, 짠, 예, 두 개 양수, 두 개 음수가 A 값을 저렇게 따로 떼놓으면 너무 힘들어져. 왜냐하면 X축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라서. 자, 하지만 식은 안 달라지니까 자, 놀라지 마세요. Y는 X의 제곱 빼기 4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12X 빼기 A야.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여기 필요 없는 거 좀 지울게요. 미안. 물 좀 마실게요. 자, 필요 없는 걸 지우고 자, 그냥 그 값의 위치를 찾았어 라고 생각을 해둘게. 대신에 어디만 좀 달라지냐면 y 좌표가 달라질 거야. y 좌표가. 자, y 좌표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짜잔. 여기다가 빼기 a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빼기 a. 짜잔. 여기도 빼기 a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빼기 a. 짜잔. 자, 빼기 a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빼기 a. 이렇게만 달아주면 돼서 선생님이 저기를 파란색으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9 빼기 마이너스 a 그리고 난 다음에 7 빼기 a 얘는 9 빼기 a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접수가 됐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진다라는 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여기서부터 다시 잡아줄게. 자, x축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우리는 자, 7 빼기 a라는 아이가 7 빼기 a라는 아이가 x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y는 0보다 위에 있으며 9 빼기 마이너스 9 빼기 a네. 얘도 마이너스 9. 자, 마이너스 9 빼기 a라는 a는 0보다 작은 쪽에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세 변에 모두 a를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9에서 7까지 우리 방금 전에 풀었던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식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자, 얘는 뭘 찾은 거다? 자, 근의 어머, 파란색이야. 자, 부호를 찾은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근의 개수를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안해. 그냥 말이 한번 꼬이니까 계속 꼬이네. 자, 근의 개수를 확보한 것이고요. 자, 그럼 근의 부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뭘 체크할 거냐면 y절편을 체크할 거야. 자, y절편을 체크할 때 얘를 보면 얘가 이렇게 음수가 되잖아. 자, 그럼 y절편이 뭐가 돼야 되냐면 양수가 돼야지. 자, y절편이 양수가 되어야지. y축의 위치가 y절편을 양수로 만드는 곳에 놓아줘야지 두 개의 음수근과 두 개의 양수근이 만들어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y절편이 양수가 되게 만들어라 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여기서 y절편이 뭐야? 마이너스 a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양수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a는 뭐다? 마이너스 9보다 크고 0보다 작은 범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짜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수업을 한번 끊고 선생님이 자, 나중에 업로드 때문에 한번 수업을 끊고 자, 예제 문제 풀면서 부등식 문제 몇 가지 자,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갈게요.